왕세자가 거처하는 동궁전에 무사 무영이 몰래 들어오게 되고, 무영은 아기를 가진 자신의 아내를 위해 세자의 다과상에 손을 대고 마는데, 아내에게 고기 한 점, 제대로 된 쌀밥 한 그릇을 먹이지 못했던 무영. 그의 안쓰러운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왕세자 이창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이 생기건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내 곁에 있거라. 예, 저하. 저하 곁에서 저하를 지키겠사옵니다.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킹덤 시즌 1에 이어 킹덤 시즌 2를 한 편의 영화처럼 담아보았습니다. 권력을 향한 끝없는 탐욕의 이야기와 백성들을 위해 역병을 막아서야만 하는 왕세자의 혈투. 역병입니다! 역병입니다! 궁궐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라! 그리고 오늘 리뷰는 드라마 해석을 위해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 나라의 참상을 직시하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선택을 해야만 할 때이다. 갈 곳 없는 과부들은 누군가가 차려준 진수성찬을 즐기고 있었죠. 많이 먹고 아들 낳으시구려들. 우리랑 처지가 다른 것 같은데? 남편이 세자전화를 모시는 이기사인데 남편이 여기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무영의 아내 김씨 부인. 무영은 세자와 함께 동네로 내려가야 했고 내선제에 아내를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무영은 자신의 세자를 지키는 것보단 임신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해원 조씨와 손을 잡게 되죠. 세자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는지 낱낱이 구하거라. 조악주대감의 아들 조범일에게 협박을 받는 무영. 바로 그때 무영은 또 다른 임산부가 출산을 준비하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산맥이 잡히지 않는 개비조 씨. 그녀는 오래전 왕자 씨를 유산하게 됩니다. 어찌된 것이냐? 죽여주십시오.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설마 거짓 회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그녀는 세자를 얻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오라버니 조범일에게 고백하게 되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해야죠. 만약 하신다면 비밀리에 갈 곳 없는 임산부들을 내선제에 들여 남자 아이를 취하려는 개비조 씨.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계집일세. 뭐야? 그게 계집이야? 개비조 씨는 아버지 조악주의 부름으로 한 상자를 열어보게 되죠. 이창에게 죽임을 당한 개비조 씨의 오라버니 조범일. 내 아들을 죽인 세자와 세자를 따르는 무리들 모두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 아들을 낳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내가 낳아드리겠습니다.
전투태세가 완비된 상주. 흔들리는 땅의 진동에 모두 긴장을 하고 있었죠. 아니 저들이 어떻게 낮아? 빛이 아니었어. 공도였어. 방어 진지로 달려드는 괴물들. 밤에만 움직임을 보였던 괴물들은 추워지는 날씨에 낮에도 활동을 하게 되고 엄청난 숫자의 괴물들은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려 하는데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투에 이창은 퇴각 명령을 내리게 되죠. 전란 때 만들어 놓았던 암도로 향하는 이창.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피에 굶주린 괴물들은 거세다 못해 폭풍우처럼 다가오고 있고 부식이 되어 닫히지 않는 문. 덕성은 괴물에게 물리게 되고 자신을 희생하여 문을 걸어 잠그려는 덕성.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이창과 안현대감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덕성의 고통을 끝내주려는 영신. 3년 전의 죄값을 죽음으로 되갚은 덕성. 과연 3년 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년 전 운포 바로 앞까지 3만의 왜군들이 몰려오고 있는 시기. 죽은 지 시간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자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조학주는 이승희 의원으로부터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단 생사초라는 존재를 접하게 됩니다. 그 불인가? 간악한 왜군들에게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른 관군들. 안현대감을 찾아온 조학주. 이 풀이 죽은 자를 되살린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었지. 사실입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 풀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병사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지요. 그래서요. 수망촌 병자들을 죽입시다. 나병 환자로 가득 찬 수망촌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려는 조학주. 우리 백성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조학주는 안현대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괴물을 풀어놓긴 했는데 우리에게 남은 병사는 고작 500분.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하셔야지요. 한편 착호군 영신은 국난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 수망촌을 떠나게 되죠. 형, 꼭 와야 돼. 네, 그렇습니다. 영신이 떠난 그날 덕성은 안현대감의 명으로 수망촌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왜군들은 괴물이 된 수망촌 사람들로 몰아냈으나 안현대감의 가슴 깊은 곳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너희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노모의 3년상을 치르며 수망촌의 죄값 또한 함께 씻어내고 싶었던 안현대감. 수망촌 희생자들을 기리며 언젠간 그들의 빚을 갚고자 했죠. 과연 안현대감은 수망촌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한편 엉고를 탈출하게 된 서비와 조범팔. 그들은 괴물들을 피해 상주 읍성이 아닌 문경세제로 향하게 되죠. 그라버님! 조학주의 조카 범팔. 네 몸에 흐르는 회원조 씨의 피에 고마워하거라. 이승희 의원의 제자 서비를 눈여겨보는 조학주. 저 아이에게도 거처를 마련해 주거라.
한편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읍성을 바라보는 이창. 이창의 마음은 복잡했죠. 자신의 벗이 배신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허나 그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선왕의 시체를 능욕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조악주의 죄를 묻기 위해 문경세제로 향하는 이창. 바로 그때 성문이 닫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악주의 덫이었던 것. 세자가 괴물이 된 왕의 목을 참아요 역모를 완성시키려는 조악주. 대역죄를 지은 건 저하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지난 3년 동안 난 지옥에서 살아왔어. 전하께서는 이미 부호하셨다. 권력을 지키려는 탐욕을, 인욕을 탐하는 괴물로 만든 것이다. 진실이란 본래 거짓을 흔들리게 하는 법. 쏴라. 하지만 때로 거짓은 진실을 감추는 법이라. 자신의 세자를 대면해야만 하는 안현대가 마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와 진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조악주는 잘려진 왕의 목을 챙기게 되고, 삼위호. 포박이 된 이창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섭이. 이창은 섭이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게 되고, 한편 영신은 이창을 구하기 위해 문경세제에 침입하게 되죠. 기회는 단 한 번뿐. 하지만 총알은 빗맞게 됐는데, 바로 그때 괴물이 되어버린 안현대감. 절대 살려 진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현대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괴물로 만들 것을 부탁하게 되죠. 머리를 겨눠야 한다. 조악주의 인육을 탐하게 된 안현대감. 이창은 자신의 스승을 참하게 되고, 너희들 모두가 본 것처럼 스승님께서는 돌아가셨다. 조악주가 아바마마를 되살린 것처럼, 그리고 저 은여가 스승님을 되살렸다. 해원 조씨가 만들어낸 역병의 진실을 고백하는 이창.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 나라의 참상을 직시하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선택을 해야만 할 때이다. 나를 따르겠는가? 한편 무영의 아내 김씨 부인의 출산이 시작되고, 무영의 아이를 취한 개비조씨, 위독해진 조악주를 치료하게 된 섭이. 괴물에게 물렸다고 하여 모두가 괴물이 되는 건 아니었죠. 오직 뜨거운 열을 가한 감염자를 먹은 자만이 역병을 돌게 했던 것. 분명 역병을 다스릴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삼촌이 걱정된 범팔. 그는 임신한 개비조 씨가 먹고 있다는 약재를 섭
서비에게 보여주게 되고 전달에도 전전달에도 구해드렸다. 직접 드셨단 말씀입니까? 바로 그때 범팔과 서비를 데리고 문경세제를 벗어나게 된 무영. 저와는 언제 오십니까? 처음부터 저와를 기다릴 생각이 없으셨던 거지요. 지금 출발할 것이다. 저와께서 나으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의지하셨는데요. 안 됩니다. 저와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비는 무영에게 범팔이 개비조 씨를 위해 구한 약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인부에게는 절대 금기시되는 약재이지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중전마마께서 드신다고 합니다. 이야기 무엇이오? 내 선제에 만사계 인부들이 모여 있었어. 어디에 쓰는 것이오? 대답해 보시오. 바로 그때 해원조 씨의 병사들은 조학주를 데려오게 되고 죽어가는 무영. 꼭 알아내고. 무영은 자신의 세자에게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죄송합니다. 상처가 위중하다. 무슨 박도가 없게 들려? 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추위도 얼리지 못할 눈물로 무영을 용서하는 이창. 상주 엉골에서 그리 깊지 않은 물임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괴물들. 바로 그때 조학주는 발작을 일으키게 되죠. 조학주의 몸 안에서 나온 기생충. 조학주는 매우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비에게 차를 건네는 개비조 씨. 진맥을 받아보도록 하거라. 산맥이 잡히질 않습니다. 언제부터였느냐? 이상함을 느낀 조학주. 도구로 인해 우유에 식초방울을 떨어뜨리듯 묽은 피가 굳게 엉켜버리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개비조 씨는 서비를 지하 감옥에 투옥하게 되죠. 나도 저것들을 이용해 권세를 누릴 것이다. 또한 공석이 된 어영대장의 공직을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범팔에게 맡기게 되고 범팔은 어영대장이 된 첫날부터 이창을 따르는 군사들의 가족들의 삼족을 멸하여야만 했죠. 한편 한양에 도착한 이창. 범팔은 동네 부사 자리에 앉아있던 첫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역병으로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범팔. 백성의 안위를 돌봐야 할 관리가 이리도 무능한가? 저 잘하였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저를 따르겠습니다.
그 자리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그녀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옥에서 탈출을 하게 된 섭이. 대체 무슨 짓을 꾸민 것인가? 중궁전에서 역병이 퍼졌습니다. 궁궐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라! 궁궐 안에는 역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정전 밖에서는 수많은 비명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어둠이 내리고 정전으로 들어오려는 괴물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사내 아이를 데리고 정전을 빠져나오는 섭이. 한편 이창은 괴물들을 물속에 빠뜨리기 위해 후원으로 향하게 되죠. 엄청난 숫자의 괴물들. 죽여라! 괴물에게 물리게 된 이창. 물속에 들어가자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기생충들. 선대왕의 어진을 모신 영경문으로 향하게 된 이창. 언젠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었지만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죠. 괴물에게 물린 무영의 아이. 물린 것은 맞지만 이 아이는 괴물이 아닙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오면 역병도 끝날 것입니다. 조선에 들어온 생사초의 비밀을 풀기 위해 북녘 땅 함경도로 향하게 된 이창.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마을. 섭이는 그곳에서 생사초를 발견하게 되죠. 생사초입니다. 이것도 지금 물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아서 굉장히 딱딱한 그런 공간이 좁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